예산안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4부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번 새 예산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해주시죠. 예, 올해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돼서 실제적으로 국민들 재산권하고 밀접한 담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이렇게 검토 없이 바로 국회 본회의로 상정돼서 통과되는 바람에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 장점도 있는데 세법과 같이 이제 국민 재산권과 밀접한 부분은 좀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 올해 사실상 서민정세라고 부르는 담배세에 대해서 이렇게 상임위에 제대로 검토도 없이 바로 상정돼서 통과된 부분에서는 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임위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에 쫓기기 때문일까요? 오로지 그 이유만?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이 굉장히 이제 심한,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여당에서는 또 지금 강하게 통과를 원하고 있고,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쉽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아무래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국회 선진화법을 좀 어떻게 손을 봐야 될까요? 올해 또 처음 우리가 시행됐기 때문에 예. 사실 장점도 있는 거니까 아마 내년에는 올해 이제 이런 특히 세법과 관련해서 사실상 상임위에 제대로 검토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국회가 우리가 현대민주주의에서 국회가 생긴 원래 이유도 세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권주의 국가에서 국왕이 세금을 함부로 이제 걷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처음 국회라는 것들이 생긴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가 국회라는 기능은 사실 세금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균등하게 부담시켜서 사실 공평하게 징수를 하라는 것들을 감독하라. 납세 입장에서 예. 그런 사실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균형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정하게 잘 걷어서 필요한데 잘 써라. 이런 이제 책무가 국회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산안이 매년 늘어나고 특히 최근에 국민들의 이제 복지 욕구가 이제 많고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계속 복지를 늘리면서 표를 이제 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 그런데 문제는 늘어나는 예산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국채 발행, 즉 빚을 늘리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국민 세금으로 걷는데 실제적으로 MB 정권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은 그 인식을 잘 못하죠. 지금 세금을 안 걷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 부채라는 것이 미래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청구서가 지금부터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 우리가 서민정세라고 이르는 담배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 실제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하경제 비율이 GDP의 25% 정도입니다. 네. 그 양이는 사실상 100명이 소득을 벌면은 25% 정도는 한 푼도 소득세를 안 내고 있다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세금을 안 내고 있다. 네. 예, 안 내는 사람 계속 안 내고 또 내는 사람 계속 이렇게 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자본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과세도 많고 감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과세 체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복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누구한테도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예. 만만한 사실상 서민들한테 간접세 위주로 이렇게 제약세 위주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국가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럼 이제 정부가 살림을 똑바로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임수죠.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세금을 걷지 않으면 자기 표가 감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금 걷는다는 거 국민들 싫어하니까. 예. 청구세를 뒤로 날리는 거죠. 예, 미래 세대나 미래 납세자들
예. 한테 날리는 것이 국가 부채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전 정권에서 뭐 MB 정권이라든지 그 전에 예를 들면 진보 정권 하에서도 상당히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 이자는 계속 부담해야죠. 예. 이자가 계속 청구서가 날라오고 실제적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인상됩니다. 우리 서민들이 물가가 왜 자꾸 인상되냐는데 그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사실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채권으로 발행하면은 물가가 예. 인상이 압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예산이 늘어나서 제대로 쓰여지면은 또 그것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은 국정감사나 우리 매일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뭐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관료들이나 이런 이익단체들이 사실상 그 국가 예산을 따내는 것 자체가 자기 이득을 이제 챙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이렇게 뭐 낭비 없이 제대로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세금을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제대로 복지로 나눠주면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건데 네. 오히려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꼴이 되니까 나라가 계속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이 예산을 똑바로 쓰고 있는지 감시해야 될 그 역할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국가기관에도 있고 이제 납세자들도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네. 납세자들 끼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국가 부패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네. 세금 낭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이제 이렇게 투명성, 관료들의 사실상 이제 그 부패 수준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 국가 공권력을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예. 국가 세금이라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기로 뭐 돈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다음에 뭐 퇴직해서 관폐하러 취직할 것을 대가로 지금 예를 들면은 돈을 예산을 배정 안 해야 되는데 배정하거나 또 과도하게 배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어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뭐 자세히 좀 살펴보셨을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세금 낭비인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분야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세금 낭비라고 딱 판단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뭐 기초 생활 보장이라든지 여러 복지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득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지하경제 비율이 한 25%라는 것은 예. 소득 파악이 사실상 거의 안 돼요.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복지를 늘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인데 소득을 숨겨놓고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계속 복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거 자체가 바로 예산 낭비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는 늘어나는데 소득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복지가 늘어나면 지금 올해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수급 제한이 많이 풀렸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법에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 대상이냐, 가난한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재산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소득 파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보건복지, 고용 요 세 카테고리를 묶어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9조 원 이상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받아야 될 분들한테 가느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일각에서는요. 꼭 필요한 분들인데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 이걸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지 욕구라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고, 이제 복지 단체들은 계속 예산을 더 배정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돈이 우리가 국가로 가서, 우리가 세금이 더 낸다는 것은 국민은 가난해지는데 정부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가 그 돈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행정 토대도 안 만들어지고, 네. 계속해서 낭비되는 부패 기사가 이렇게 매일매일 쏟아지고 나오는데, 그 세금이라는 것 자체를 정치가들은 계속 부자에게 세금 걷어서 뭐 복지한다든지, 정치 없이 복지하다든지,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해대면서 국민들한테는 간접세로 세금을 또 올려버리면은,
이건 나라가 예를 들면 그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앞서 계속 말씀하십니다만은 과세 체계를 좀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이 똑바로 쓰이는지를 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국세청이 이제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경제 비율이 굉장히 낮고 예. 국세청에서 세금 탄류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면 선진국에서 뇌물을 주고 예를 들면은 그 세금을 깎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지하경제 비율이 낮기 때문에 거의 소득 포착이 되면서 또 탈세하다가 걸리면은 그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 사회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기도 힘들고 그 사회에서 우리가 불이익도 굉장히 큰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국세청이 지하경제 비율을 양성화시키는 부분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진국처럼 지하경제 비율이 이렇게 축소되면은 자기들이 국세청 권력이 약화되고 뇌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그거를 계속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만 하더라도 과세 포착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부동산 등기가 다 돼 있는데 수십 년 전부터 부동산 등기가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엄청난 부동산 임대소득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 포착률이 50%도 안 된다는 자체가 그럼 뭘 의미합니까? 국세청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심이 없고 지하경제가 국세청 입장에서는 높은 것이 자기들 돈을 뇌물 받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가를 위하지 않고 세금을 조세 권한을 개인 사유화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구체적인 근거는 있는 말씀인가요? 근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하경제 비율이 예. 잘 보세요. 지하경제 비율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경제 비율이라는 게 그 똑바로 잡힐 수가 있는 내용인가요? 뭐 정확하게 그 우리가 통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학자들이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높은 나라 중에 속합니다. 뭐 대통령도 지하경제 비율이 전체적으로 24%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이 뭐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 사회가 투명화되고 어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지하경제 비율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네.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정산화가 우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다 포착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왜 있다. 수십 년간 그걸 또 그대로 둡니까?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거는 사실 뭐 국가 전체가 손을 봐야 되는 문제라서 좀 이 문제는 여기서 좀 접기로 하고요. 이번 예산안 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계신데. 이 뭐 담배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민층의 이제 소비가 많아서 역진성을 띠는 그 세금들이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보다 더 많다 이런 지적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가 이게 소득 세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간접세 비중이 지금 2012년 기준으로 49.7%입니다. 이번에 담배세가 올라가면 절반이 초과하게 되는데. 실제로 현재 시점으로 봐더라도 담배에 대한 세금 비중이 62%가 되고 술이 53%, 휘발유는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 술, 도박, 자동차 해가지고 보통 제약세라 그러는데 이 합쳐서 한 55조를 걷고 있습니다. 1년에 말입니까? 예, 엄청난 세금이죠. 우리나라의 최고로 세수가 많은 세목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부가가치세가 55조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서민들이 주로 많이 많이 소비하는 간접세 위주로 제약세 위주로 세금을 계속 국가가 많이 걷게 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도 우리가 배당소득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쉽게 하면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담배에는 세금을 확 올리고 그리고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배당수도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재벌들이나 최고의 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분들이 관한 배당수도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됩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은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사람한테 주로 세금을 걷고 걷어서 복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회가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지고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뭐 정부나 국회는 모를까요?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한계적 우리나라 정치가 다수의 민의가 우리가 반영되지 않고 소수의 가진 자의 이제 그 입장들이 이 단체의 입장들이 계속 반영되는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다수의 어려운 사람들, 국민들의 입장이 대변이 돼야 되는데, 이번 우리가 세법 개정 통과를 보면은, 네. 다수의 우리 흡연자들, 1000만 명의 흡연자의 입장은 전혀 우리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그런 이제 거짓 변명으로 해서 뭐 세금 올린다 이렇게 하면요. 예. 안 되죠, 사실상. 소수의 우리가 가진 자들이 힘이 세도 정치권하고 다 연결돼 있고. 예. 대표적인 게 배당소득이잖아요. 배당소득을 갖다 깎아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분들이 예. 얼마나 힘이 셉니까? 예. 체벌들이, 총수들이 그 세법을 통과하면은, 수십억의 감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랑 지금 비슷한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 납세 정책, 이런 걸 좀 살펴보셨겠죠? 어떻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예. 지하경제 비율이 낮고, 뭐 지하경제 소득 파악이 다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세금에 관한 탄류가 없습니다. 예. 왜 없냐면은 예. 일단 국세청이 굉장히 투명하고 부패하지 않고, 예, 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니까. 네. 네. 예.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니까 내가 낸 세금이 진짜 이 사회를 위해서, 예. 우리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쓰여져서 잘 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네. 세금을 많이 내는 데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제대로 쓸 거라는 세금 믿음이 있으니까요. 예. 세금 낭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자, 그러면 뭐 계속 그 반복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그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좀 그 고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납세연맹에서는 국세청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국세청 개혁.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국세청이 개혁되지 않고는 국세청 관료들이 부패하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같이 지하경제 비율이 25%나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 있다는 것은 복지가 늘면 늘수록 우리가 세금은 낭비가 되고, 그리고 없는 사람 위주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세청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못 다신 말씀 있으세요? 한 30초 남았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예. 오늘 좀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